글로벌 리세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캐나다 경제가 미국보다 더 큰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노무라 증권은 최근 향후 1년 안에 캐나다와 미국 등 세계 주요국이 경제 침체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과도하게 올려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건데, 특히 캐나다는 금리 인상에 주택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커 미국보다 더 큰 경제 침체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제 연방중앙은행도 국내 경제 침체가 임박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중은은 소득과 성별, 연령과 인종, 기타 요인에 따라 가구마다 다르지만 경기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경기 침체가 유력시되는 가운데 캐나다 정책대안센터는 중은과 정부가 경제 침체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소비자 물가는 낮추는 연착륙을 기대하고 있지만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은이 금리 인상으로 물가를 5.7% 넘게 낮춘 때는 70년대 중반과 80년대, 90년대 초였는데 그때마다 경기 침체에 빠졌고 최악이란 1980년대 초엔 고용률이 4.2%나 급락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130만 명이 실직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센터는 중은이 금리 정책에 반영하는 핵심 물가를 2%가 아닌 4%로 높여 이전 두 차례 성공한 적이 있는 경기 연착륙을 시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4%로 올릴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경기 침체 시점에 대해선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지만 빠르면 올해 말 또는 내년에 나타날 것이란 우울한 예상도 나왔습니다. 이 밖에 또 다른 전문가는 국내 경제 활동이 침체되는 가운데 물가가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무게를 실기도 했습니다. 6월 인플레이션이 8%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다음 주 13일 중은은 기준금리 인상 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온타리오주에서 코로나19가 재유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0일경 석 달 만에 양성률이 한 자리로 내려오면서 진정세로 접어든 6차 대유행은 하지만 6월 들어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수검사에서 양성률이 다시 오르고 있고 온주 보건 지역의 40%에서 재생산 지수가 1을 넘어서며 확산세로 변했습니다. 제한된 PCR 검사에서도 확진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 결과에 따르면 확진자 수는 일주일 새 34% 늘었고 병원 입원 환자도 486명에서 585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여름 내내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 가을쯤 다시 증가할 걸로 예상한 온주 보건 책임자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은 겁니다. 이처럼 코로나 불씨가 다시 살아난 원인은 전파력 강한 오미크론 세부 계통변이 BA.5 등장입니다. 또 여름철 이동량이 증가하는 데다 백신 면역 혹은 감염으로 얻어진 자연 면역이 시간이 지나면서 약화됐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고령층과 취약계층, 면역 저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4차 접종 연령을 확대해 가을 전에 접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고위험군에게 4차 접종을 먼저 해주고 나머지 연령층은 가을 직전이나 대유행이 심할 때 접종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의료 시스템에 큰 무리는 없지만 호흡기 질환 등이 증가하는 가을엔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인력 부족 탓에 일부 병원들이 응급실을 일시 폐쇄하거나 운영 시간을 줄이고 있는 형편입니다. 전문가들이 세부 계통 변이의 향후 확산 상황을 면밀히 관찰 중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향후 늦가을에서 초겨울, 이어 늦겨울에서 초봄에 재유행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최근 국립접종자문위원회는 올가을 추가 백신 접종을 권장했으며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정부도 이를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6차 대유행 기간 내에 온주의 코로나 사망률이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서 훨씬 더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에어 캐나다가 지연율 최악이란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피어슨과 몬트리올 공항도 최악의 순위 상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에어 캐나다는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양일간
3분의 2에 달하는 717편의 착륙이 늦어졌습니다. 에어캐나다의 저가 항공사인 루즈와 지역 항공사인 제즈항공도 일요일 2편 중 1편이 늦어지면서 그리스와 함께 공동 2위에 올랐습니다. 토요일에는 웨스트젯과 저가 항공사인 수읍의 착륙 지연율이 55%를 기록하며 각각 3위와 4위에 올랐습니다. 주요 공항의 이륙 지연도 최악입니다.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은 일요일 이륙 항공편의 53%가 늦게 출발해 파리 드골 공항과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을 제치고 중국 광저우 공항 다음으로 두 번째에 올랐습니다. 퀘벡주 몬트리올 공항도 43% 지연되며 6위에 올랐습니다. 물론 캐나다뿐 아니라 전 세계가 항공 대란의 몸살을 앓고 있지만 캐나다는 특히 더 심각합니다. 항공사와 공항의 인력 부족이 문제인데 정부의 충원에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기는커녕 올여름 내내 이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이처럼 지연과 결항이 계속되자 전문가는 크루즈나 결혼, 졸업 등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다면 며칠 전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예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그나마 지연율이 낮은 이른 오전 노선을 이용하고 연결이나 환승편을 놓치지 않고 수화물을 챙길 수 있도록 적어도 3시간 간격을 둬야 합니다. 최근 수화물 분실이 빈번해지고 처리와 추적에도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외 항공사 앱을 설치해 실시간 정보를 받고 세관이 허용하는 간식을 챙기는 것도 줄서기를 반복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은 여행자 보험에 꼭 가입해야 할 시점이라고 전문가는 강조했습니다. 병원비뿐만 아니라 여행 취소와 중단, 수화물 분실 포함 만일을 대비한 보상책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국제선은 적어도 3시간 전에, 국내선은 2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해야 하는데 최근엔 승객들이 더 늘면서 출국 수속 시간이 5시간 넘게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버나비의 한 묘지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20분쯤 오션뷰 묘지 옆 패터슨 애비뉴와 허스트 스트리트 주택가에서 59세 남성이 총에 맞았으며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 추적에 나선 경찰이 목격자 또는 대시캠 영상 제보를 요청한 가운데 사건 지점이 마약과 무기, 폭행 등의 전과가 있는 헬스 엔젤의 로널드 리싱이 소유한 주택으로 알려져 갱단 보복전이 아닌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총격범이 피해자를 겨냥한 건 맞지만 아직 조사 중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안전엔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총기 피해자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경찰에 알려진 인물로 전해졌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대중교통위원회 TTC가 열차 위에서 위험한 서핑 고개를 하던 2명 추격에 나섰습니다. 지난 1일 캐나다 대회를 축하한다며 유튜브에 올려진 동영상에서 마스크를 쓰고 스카보로 3호선 열차 위에 올라탄 2명은 캐나다 국기를 들어 서핑하는 듯 일어섰고 지하철이 케네디역에 도착하자 열차에서 뛰어내려 펜스를 넘어 달아났습니다. 이들이 매우 무모한 스턴트 행각을 벌였다고 지적한 DTC는 이들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은 물론 서비스 지연 등으로 타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었다며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DTC는 조사 결과에 따라 $425 벌금형 또는 형사 범죄로 기소되는 등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치솟는 고물가와 직장 복귀가 늘면서 버려지는 애완동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동물보호 서비스에 따르면 올 1월부터 6월 23일까지 보호소에 맡겨진 애완동물 수는 총 709마리로 전년 동기간과 비교해 무려 75% 급증했으며 이 중에서 고양이가 327마리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 103마리였던 애완견도 151마리로 늘었으며 이외 다른 애완동물은 1년 전 41마리에서 231마리로 급증했습니다. 시는 보호소에 맡겨지는 애완동물이 늘어나자 새로운 주인을 찾아주는 장단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외 애완동물을 기르는 저소득층을 위해 무료 사료와 중성화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한편 입양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카놀라유 농장이 사진을 찍으려는 사람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온주 경찰은 이번 연휴 남부 지역에 있는 카놀라유 농장에서 사진을 찍으려는 많은 사람들이 10번 국도 옆에 차를 세우고 유채밭으로 들어갔다며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노란색의 유채꽃이 넓은 들판을 물들이면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이로 인해 카놀라유를 만드는 농작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카놀라유 농장에 출입 금지 안내판을 따로 배치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유채밭에 들어가는 것은 무단 침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농작물이 피해를 입히면 형사 고발도 가능하다고 경고하고 이런 장면을 목격하게 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